네. 안녕하세요. 곰새우TV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도 뱅에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뱅에돔 낚시에 입문하는 입문자님도 그렇고 고수님도 그렇고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뱅에돔 낚시에 열풍이 불기 시작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온 상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뱅에돔이 씨알도 작고 또 남해 안쪽만 뱅에돔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꾸준하게 수온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남해안부터 동해안, 저 울진, 강원권까지 뱅에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수온 상승이 곧바로 그 뱅에돔 낚시의 조가로 직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뱅에돔이 인기가 있는 거는, 여름에는 이제 감성돔이 금어기가 생기니까, 예전에는 금어기가 없었는데, 금어기를 피해서 어떤 어종을 선택을 할까 했는데, 그 대체 어종이 뱅에돔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뱅에돔 낚시인들이 감성돔보다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뱅에돔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손맛입니다. 손맛. 예, 손맛이 같은 사이즈의 감성돔보다 뱅에돔이 손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고 밑으로 처박는 그 당찬 손맛에 많은 낚시인들을 매료시키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로 뱅에돔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뱅에돔은 난류성 어종이라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감성돔만큼 북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강원권까지도 많이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산란기는 2월에서 6월 달입니다. 부화는 16도에서 17도 정도에서 약 60시간 걸립니다. 부화 후에 1년이면 10cm, 3년이면 20cm, 7년이면 30cm로 자랍니다. 자라는데 상당히 더뎌요. 예, 강성돔이 1년이면 24cm까지 자라는데 뱅에돔은 1년이면 10cm밖에 못 자랍니다. 그래서 양식이 조금 힘듭니다. 양식을 하더라도 30cm 정도까지 키우려면은 5년, 7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납품을 했을 때 그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뱅에돔 양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연안에서 군집 생활을 합니다. 하다가 한 30cm 정도가 크면은 군집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먼 바다 깊은 수심으로 갑니다. 보시면은 30cm 이상은 연안에서 잡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마리수를 잡는 게 조금 힘듭니다. 각자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뱅에돔은 산란을 하고 한 3일 이내에 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뱅에돔이 부화하는 장면을 찍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뱅에돔이 산란했는 곳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뱅에돔이 일단 연화 구석에 산란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 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두 번째로 뱅에돔 습성입니다. 뱅에돔은 경계심이 상당히 강한 물고기입니다. 위험을 느끼거나 놀라면은 빨리 수중 동굴이나 수중 여 사이로 숨기 때문에 어부들의 거물에는 좀처럼 거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는 갯바위 신발소리, 말소리를 줄이고 수면 위에 그림자까지도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경계심이 얼마큼 세냐면은 뱅에돔은 낮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낚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름철에 밑밥이나 물색 또는 수온 변화에 따라서 동해안 쪽, 영덕, 울진 쪽으로는 크로시어 해류를 받으면은 또 야간에도 종종 잘 잡힙니다. 그리고 대마도권에도 잘 잡히기는 하죠. 어느 정도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야간에는 거의 좀 안 움직이는 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생활 무대는 남해 전역을 비롯해서 제주도, 추자군도, 거문도, 여서도, 동해권까지 전부 다 조류소통이 좋은 곳에 서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중 연화, 동굴 주위에서 은신처로 잡는 경우가 많죠.
테트라포트 사이나 큰 바위 또는 여 주위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또 수온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전날보다 수온이 조금만 1도만 떨어지거나 0.5도만 떨어져도 뱅에돔이 입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뱅에돔이 가장 좋아하는 수온은 18도에서 25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겨울철에 제가 요즘 낚시를 가고 있는데 12도 이상만 돼도 뱅에돔이 그래도 많이 적응을 했는지 잘 잡힙니다. 여름철에 수온이 또 너무 올라가도 또 잘 안 돼요. 여름철에도 25도 이하일 때가 가장 입질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뱅에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뱅에돔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뱅에돔은 황줄 깜정이과입니다. 황줄 깜정이과고 분류상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 뱅에돔이라 하는데 일반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양뱅에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 낚시인들이 가장 만날 수 있는 뱅에돔은 긴꼬리 뱅에돔과 그냥 뱅에돔입니다. 일반 뱅에돔이라고 하는 그 뱅에돔은 꼬리 지르름이 끝이 거의 일자에 가깝죠. 일자에 가까우며 비늘 끝에 흑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긴꼬리 뱅에돔은 꼬리 지느러미에 약간 V자로 파여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미에 선명하게 까만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또 긴꼬리 뱅에돔은 어릴 땐 막 무리지어서 활동을 하다가 30cm 정도 성장을 하면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뱅에돔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일반 뱅에돔이라고 하는 그냥 뱅에돔은 50cm 정도까지도 큽니다. 50cm 이상 또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50cm까지 큰다고 보면 되고요. 긴꼬리 뱅에돔은 크게는 70cm까지도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뱅에돔보다 긴꼬리 뱅에돔이 힘이 좋아서 꾼들은 긴꼬리 뱅에돔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긴꼬리 뱅에돔은 뱅에돔보다 더 난루성 어종이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회유를 하고 이동하는 범위도 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양뱅에돔은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거의 낚이지 않습니다. 그 모양이나 습성이 제대로 아는 꾼들도 좀 드물기도 하고요. 양뱅에돔은 옆구리에 약간 반달 같은 그런 모양이 있어요. 저도 그림이나 책이나 이런 걸로만 봤지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 어종이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두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뱅에돔의 밑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뱅에돔의 밑밥은 일반적으로 뱅에돔 밑밥은 확산성이 좋은 거, 그리고 조금 시야에 잘 띌 수 있는 반짝이가 있는 거, 그런 걸 쓰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긴꼬리 뱅에돔은 동물성 미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크릴이나 군쟁이를 섞어서 쓰고, 미끼도 크릴이나 또는 홍개비 같은 거 쓰시면은 훨씬 더 낚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뱅에돔은 잡어가 없다면은 크릴이나 홍개비 또는 파래새우를 쓰시면 아주 좋고요. 내만권 뱅에돔은 빵가루 미끼 같은 것도 아주 상당히 잘 먹힙니다. 다섯 번째로 뱅에돔 미끼인데 뱅에돔 미끼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크릴은 전역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미끼입니다. 크릴을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크릴은 자체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죽으면은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그 아미노산의 냄새가 물고기들이 환장하는 것입니다. 뱅에돔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크릴을 제치고 가장 빠른 입질을 유도하는 특효 미끼가 홍개비입니다. 홍개비하고 파래새우인데 홍개찌렁이는 남해, 동해, 동부권, 특히 통영 거제권에서 가장 잘 통하는 미끼입니다. 파래새우는 동해 남부권의 뱅에돔 킬러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파래새우 한 마리에 뱅에돔 한 마리라고 할 정도로 파래새우가 잘 먹힙니다. 그렇지만 파래새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파래새우가 작기 때문에 달기도 힘들고, 그런데 한 마리에 요즘은 거의 500원 정도 할 정도로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만한 가치를 하는 미끼입니다. 요즘은 그 파래새우를 번떠서 곤쟁이나 크릴에다가 염색을 해서 초록색으로 사용해
해서 대체 미끼로 쓰는 경우도 많죠. 예, 여섯 번째로 뱅에돔 낚싯줄입니다. 예, 원줄이나 목줄은 낚고자 하는 씨알에 따라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원줄은 플로팅 계열의 나일론살을 많이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후로로 카본살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뱅에돔 낚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목줄과 원줄 굵기를 2대1 비율로 하는 걸 보통 많이 합니다. 뭐 원줄이 2호라 그러면 목줄이 1호, 뭐 원줄이 1.75다 그러면은 목줄이 0.85. 저는 조금 굵게 쓰는 편입니다. 뱅에돔이 윤모라는 이빨이 있어서 그거에 걸쳐서 목줄이 잘 끊어지기 때문에 목줄을 조금 더 굵게 쓰고 한 호수 더 크게 쓰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뱅에돔 바늘은 입안에 쏙 들어가도록 바늘 허리가 짧고 뱅에돔의 강한 힘에 의해서 바늘이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예리한 바늘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곱 번째로 목줄지입니다. 목줄지. 목줄지는 원래 여러 어종을 노릴 때 다양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학꽁지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쓰고는 있는데, 예, 원래 목줄지는 뱅에돔용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뱅에돔의 약은 입질을 캐치하기 위한 어심 파악용지입니다. 원래 나온 용도가 입질 시에 본지에서 발생하는 그 구멍지에서 발생하는 입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게 만든 찌를 목줄지라고 하죠. 예,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로 일반 뱅에돔 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뱅에돔 낚시는 띄울 낚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감섬돔 낚시와 비교를 하면은 감섬돔은 뭐 처음 수심을 바닥쯤부터 잡아서 차츰차츰 수심을 올려 잡는 게 보편적인데, 뱅에돔은 수면에서 차츰차츰 깊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뱅에돔은 밑밥을 뿌리면은 물 위에 잘 뜨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뱅에돔은 고부력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찌 자체가 부력이 푸제로에서 G2까지 또는 B나 EB까지 사용해도 될 만큼 저부력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로 뱅에돔 릴인데, 뱅에돔도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참돔이나 농어, 돌돔 같은 대형어를 잡을 때처럼 큰 힘을 내는 릴은 필요가 없습니다. 뱅에돔 릴은 힘으로 낚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에 탄력으로 낚는 것이기 때문에 스풀 크기를 나타내는 표시 넘버가 2000에서 3000번 정도인 소형 스피링 릴이나 레버 브레이크 릴, LB 릴이라고 하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대신 신속한 릴링을 위해서 기어비가 1대5 정도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어비가 뭐냐면은 이래 손잡이를 한 바퀴 감았을 때 이 회전하는 스풀이 5번이 감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감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제압이 빠릅니다. 예,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뱅에돔 낚싯대입니다. 뱅에돔이 입질 초반부터 정말 센 가공할 힘을 보이고 끝까지 발밑으로 파고들면서 저항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뱅에돔 정용대는 감섬돔 때보다 허리 힘이 강하고 탄력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35 전후의 뱅에돔은 감섬돔 낚싯대 1호로 정도면 무난히 낚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여러 가지 무리가 좀 따릅니다. 예, 뱅에돔은 감섬돔은 탄력으로 보통 많이 잡는데, 뱅에돔은 탄력으로만 잡기에 조금 큰 사이즈는 제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조금 약한 낚싯대를 쓰다 보면은 뱅에돔을 가지고 논다라기보다는 뱅에돔한테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40cm 이상 뱅에돔을 노리고자 할 때는 1.55대, 1.75대 정도를 써야 합니다. 완전 큰 대형 어종을 큰 대물건만 노리는 꾼들은, 원도권으로 출조하는 꾼들은 거의 2호대 이상의 낚싯대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 어쩌면은 큰 놈을 한 마리 걸었을 때, 이 대형급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큰 대형을 노리지 않고 근해권, 남해권이나 근해권, 남해 동부권 이쪽 동해권 이쪽으로 한 30cm 전후를 낚을 때는 그냥 1호 정도
때로도 충분히 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 뱅에돔의 모든 것, 뱅에돔의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초보자분도 그렇고 또 뱅에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고수분들도 그렇고 한 번 더 이렇게 기초적인 걸 습득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뱅에돔의 모든 것에 대해서 10가지로 간략하게 조금 줄여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예, 첫 번째로 뱅에돔의 생태, 두 번째로 뱅에돔의 습성, 세 번째로 뱅에돔의 종류, 네 번째로 뱅에돔의 밑밥, 다섯 번째로 뱅에돔의 미끼, 여섯 번째로 뱅에돔의 낚싯줄, 예, 일곱 번째로 뱅에돔의 목줄지, 예, 여덟 번째로 뱅에돔의 찌, 예, 아홉 번째로 뱅에돔 릴, 예, 열 번째로 뱅에돔 낚싯대.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저도 이거 보고 배우고 것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깁니다. 뱅에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알면은 아는 만큼 우리가 대상어를 낚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